nation, the passion in our eyes, living it up on borrowed time. Summer job days, road trip, no destination. Man, we were born to ride, top down on 95. Senior year, prom night jubilation, tunes at the lake, dancing fireflies. We were counting stars, drawing constellations. 아니 윤구 씨, 오늘 게스트가 헬리콥터 조종사라던데 헬리콥터 조종사 본 적 있어? 헬리콥터 조종사요? 응. 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나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한 3,000명이 있다고 하네. 오신다. 네, 반갑습니다. 네, 편하게 앉으시죠. 네네. 자, 그러면 교수님,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에서 약 15년 헬기 조종사 생활을 하다가요. 지금은 한사대 헬리콥터 조종학과 학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수님 오시기 전부터 헬리콥터 조종사를 서로 본 적이 있는지 얘기 나누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본 적이 없다고 서로 결론을 지었는데 헬리콥터 조종사라는 직업을 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남자라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로망이겠죠, 조종사가. 예. 근데 저도 학창 시절부터 이제 조종사가 꿈이라 항공대에 진학을 했거든요. 항공대에서 진학하면서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또 제가 원하는 비행이 이 헬리콥터더라고요. 그래서 해군에 가서 헬기를 쭉 타게 된 겁니다. 근데 해군에도 헬리콥터가 있어요? 헬리콥터는 보통 공군에만 있지 않나? 그러면은 일단 비행기하고 헬리콥터 둘 다 타보신 것 같은데 그 비행기하고 헬리콥터 약간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비행기는 뭐 학교에서 탔다라고 해도 한 50시간밖에 안 탔거든요. 그래서 뭐 비행기가 이렇고 뭐 헬기가 이렇고 이걸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행기랑 헬리콥터 둘 다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회피 능력이 아주 탁월하시네요. 네, 그럼 교수님 다시 태어나도 조종사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음 세상에 발걸음 떼고 비행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더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짜 멋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군에서 비행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나는 썰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썰이라기보다 제가 해군에서 링스라는 대잠 헬기를 탔거든요. 근데 이제 야간에 깜깜한 해상에서 헬기랑 잠수함이랑 훈련을 합니다. 그때 이제 잠수함을 딱 접촉을 했을 때 그때가 제일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잠수함이라 하면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잡아보셨나요? 그럼요. 많이 잡아봤죠. 그럼 혹시 다른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뭐 다른 이야기라기보다요. 조금 슬픈 얘기인데요. 2002년도에 전 국민이 우리가 월드컵에 막 열광을 하고 있을 때 해군 입장에서는 제2연평해전이라는 게 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덕적도라는 서해 이 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 내내 휴가도 없고 계속 비행하고 뭐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납니다. 그럼 조종사로서의 사명감, 마음가짐 같은 것도 남다르셨겠네요. 조종사라면 뭐 누구나 사명감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후배 조종사들한테 얘기하는 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마음가짐이 흐트러졌을 때 대부분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저희가 듣기에는 군 전역 후에도 민간 조종사라는 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이라는 특별한 직업을 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저도 민간 항공기 조종사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교수라는 직업이 또 교육자와 이 조종사를 둘 다, 즉 사명감을 2배로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우리 후배 조종사들을 만들면 앞으로 사고가 없는 헬리콥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학교를 오게 됐습니다. 역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아무나 한 직업은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저희는 한국에도 헬리콥터 조종학과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헬리콥터 조종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맞아요. 저도 학과 이름을 처음 들어서 올해 신설된 줄 알았거든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뭐 많이들 모르세요. 그런데 저희 헬리콥터 조종학과는 2006년에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만 해도 제가 어디 가서 이 동아시아 유일의 학과입니다라고 소개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비슷한 학과가 생겨서 그래도 아무튼 저희는 학과에 뭐 역학을 하시는 교수님, 실제 비행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 이론을 하시는 교수님 뭐 이렇게 있고요. 실제 비행 교육을 뭐 알투투나 엔스트롬 480 이런 거 갖고 비행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현역 한 조종사들 한 300명 이상이 저희 학과 졸업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유일무이한 헬리콥터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잠시만요.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것 같은데 R 뭐라고 말씀하시던데 좀 특별한 헬리콥터인 건가요? 뭐 R22 엔스트롬 이런 이제 헬리콥터 기종 이름인데요. 사실 헬리콥터 운영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거나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헬기를 교육용으로 쓰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R22 엔스트롬 이런 게 교육용 헬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헬리콥터를 배우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은데요? 이 비용이 또 중요하잖아요. 실습을 안 하는 학과에 비해서는 더 들죠. 한 2,500만 원 정도 실습비가 더 드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저희 학생들이 군 장학생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 군 장학생 제도에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등록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타 학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적게 들 수도 있죠. 그럼 교수님, 제가 만약에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입학 후에 커리큘럼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커리큘럼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학과는요, 1학년 들어오게 되면 항공 개론하고 교양 이런 거를 배우고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헬리콥터 비행에 관련된 이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요, 비행하기 전에 실습을 한번 해보고 그 실습이 끝나면 미국으로 가서 실제 헬기를 가지고 비행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비행 실습이 끝나면 한국에 와서 어드밴스된 과목을 배우고 졸업을 하게 되죠. 제가 방금 잘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학생들이 전부 다 가나요? 그렇죠. 전부 다 가죠. 한서대학교 태안 비행장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내 말고 미국을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태안 비행장에서도 비행 교육은 가능한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비행의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고 비행 환경 자체가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행하는 게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럼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비행을 하면은 다 탑건처럼 되는 건가요? 탑건은 사실 이제 군 전투기 조종사 미션을 수행하는 조종사를 탑건이라고 하고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 과정으로 말하자면 유치원 교육 과정이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배웠던 이론이라든가 실습, 뭐 관제탑이랑 교신하는 거, 뭐 헬기가 고장났을 때 조치하는 이런 거를 실제 미국 가서 실제 헬기를 갖고 시험을 그러니까 실습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은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말로만 들어도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조종사였는데 혹시 저도 지금 늦지 않았을까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뭐 이론, 실습 이런 쪽만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조종사가 통과해야 되는 신체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체 검사는 우리 일반인들 뭐 이런 건강검진 이런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거를 뭐 기준을 제가 여기서 다 열거해 드릴 수는 없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런 시력 쪽에서 좀 꼼꼼하게 본다는 거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시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는 다음 생에 꿈꿔보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괜찮나요? 무조건, 시력이 무조건 안 좋다고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기준은 깐깐한데 그래도 요즘은 뭐 시력이 안 좋아도 이런 수술적인 요소를 통해서 조종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전문적인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먼저 검사를 받아보시면 충분히 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가봐야 되겠네요. 그럼 교수님, 학생들이 아무래도 대학을 가는 이유는 취업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혹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이나 진출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학과 아직까지는 대부분 군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입학해서 본인이 원하는 이제 군 장학생, 각 군마다 군 장학생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면 졸업해서 이제 그 군의 헬리콥터 조종사로 가는 그런 길을 택하고 있는데요.
취업률이 보통 이제 90% 이상. 90%? 네네. 아, 취업률이 진짜 90%인가요? 그렇죠. 90%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비행을 해보면 우리가 뭐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아니면 고소공포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일부 있어요. 많은 건 아닌데 한 1년에 뭐 1명 정도.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런 항공 이론을 바탕으로요, 운항관리사로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항공 관련 공무원으로 진출을 한다거나 그렇게 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교수님께서 직접 추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봐주시나요? 뭐 물론 대학원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뭐 아무래도 학생들보다는 저희가 이런 정보가 많겠죠. 그런 정보를 전달해줘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취업률이 90%면 전망이 매우 좋아 보이는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국내 헬기의 전망은 밝습니까? 제가 항상 헬리콥터는 블루오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물론 최근에 우리 인공지능, AI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조종사를 대체한다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헬리콥터 임무 자체가 조종사의 정확한 판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임무거든요. 물론 인공지능이나 AI가 합쳐지면 더 안전하고 정확한 임무를 수행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조종사 역할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서대 헬리콥터 조종학과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헬리콥터 조종사, 그러니까 헬리콥터 임무라는 게 사실 우리 뭐 산불 진화를 한다거나 응급 환자를 이송한다거나 이게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마저도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게 헬리콥터 조종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조종사를 만드는 학과가 저희 학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학생들은 지금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고민은 배송을 늦춘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말이 있죠. 고민은 헬리콥터 조종사를 늦출 뿐이다. 빨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조영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미남 게스트분이 한 분 더 계시다고 하는데 들었어? 아니 미남 게스트가 한 명 더 와요? 누구지? 아니 오셨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아니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확 달라졌는데 대학생이죠? 아, 예, 저 대학생입니다. 그럼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서대학교에 2020년도에 입학을 해서 현재는 4학년으로 한서대학교 헬리콥터 조종학과 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유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4학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왜 두 줄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인가? 두 줄이네. 아, 제 어깨에 있는 이 견장은 저희가 솔로 비행을 하면 어깨에 견장 한 줄, 그리고 자가용 면장을 따면 두 줄이 됩니다. 자 그럼 유열 씨, 유열 씨가 지금 4학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4년 전에 유열 씨가 입시생일 때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굳이 헬리콥터 조종학과를 고른 이유가 뭘까요? 아, 제가 5학년 때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를 보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겠다, 이런 꿈을 제가 꿨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와중에 항공산업 요즘에 핫한 키워드인 거 아시죠? 핫하죠. 네, 제가 그러면서 항공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항공 우주 캠프에 제가 참가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조종사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종사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이 조종사라는 단어와 군인 이 단어를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알아보다가 항공장교라는 길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에 이제 입시 준비를 하면서 한서대학교 헬리콥터 조종학과가 대부분의 졸업생이 군으로 진출해서 항공장교로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제가 희망하는 제 꿈과 똑같아서 이렇게 한서대학교 헬리콥터 조종학과에 지원하고 합격해서 이렇게 재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재학 중에 육군 군장학생에 합격을 하고 육군 조종전공자의 선발 기준을 충족을 해서 육군 항공으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교수님께서는 해군에도 헬리콥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육군에도 헬리콥터가 있는 건가요? 아, 예. 대한민국의 항공 병력은 육군, 공군, 그리고 해군, 그리고 해병대 모든 군에서 헬기를 이용한 항공 병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육군이 가장 크게 운용을 하고 있어서 저는 헬기 조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육군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진출을 할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실 때 조종 전공자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종 전공자는 뭘까요? 예, 조종 전공자는 학사 장교로 훈련을 받고 임관을 한 후에 소대장 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 항공학교에 들어가서 조종사 훈련을 받고 이것을 수료하면 항공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종 전공자라고 합니다. 바로 수행하나요? 네, 바로 수행합니다. 자, 그럼 유열 씨, 4학년까지 굉장히 많은 수업을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 뭔가요? 저희가 또 조종학과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행 실습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3학년 때 듣는 수업 맞나요? 예, 그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약 6개월 정도 넘어가서 미국에서 FAA 프라이빗 자격증을 취득해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공부할 것도 많고 조종사가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조종사가 되는 직접적인 느낌을 받아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오신 건가요? 제가 2022년 9월에 미국에 가서 2023년 2월에 미국 FAA 프라이빗 자격증을 취득해서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23년 7월에 한국에서도 자가용 면장을 취득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 한국 다 자가용 조종사를 둘 다 있으신 거세요? 그러면은 미국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미국 생활은 좀 어떤가요? 요즘 한국에 미국 햄버거가 유명하잖아요. 많이 먹었어요? 제가 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먹은 햄버거가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근데 파이브 가이즈를 더 좋아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생활은 학교에 주 22시간 저희가 비행하고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서 보통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비행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운동도 하고 저녁 챙겨 먹고 또 부족한 공부하고 나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 자유시간이 많은가 보네요. 네. 근데 주말은 거의 저희가 놀 수 있어서 동기들끼리 파티도 하고 또는 LA나 샌디에고로 저희 여행도 가고 이렇게 추억을 많이 남깁니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좀 향상이 되겠네요. 그쵸. 지금 한국어로보다 영어가 더 그 영어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헬로? 아니 왜 그런 질문을 해? 사람 불편해지게. 그러면은 혹시 영화를 보면은 뭐 조종사들이 빨간 속옷을 입는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유열 씨만의 그런 특별한 루틴이 있을까요? 비행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평지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비행은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고 조종을 해야 되는 거라 감을 맨 처음에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는 감 찾는 게 저도 어려웠는데 어느 날 딱 다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오늘 나 좀 잘했다.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비행을 제가 생각해도 좀 잘했는데 교관님께서 저한테 이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입은 옷을 비행이 제가 끝나는 날까지 비행복으로 지정해서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옷이 없어서 비행 중에 당황한 적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주에 22시간을 채워야 돼서 제가 그날 비행 스케줄은 없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교관님께서 비행 스케줄이 비셔서 저한테 오셔서 오늘 비행하러 갈래?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헤드셋도 있고 그리고 비행 물품도 있어서 오케이 하고 나갔는데 내심 조금 오늘 비행복이 아니어서 불안한데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날 비행은 잘했나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혹시 그 복장이 지금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나요? 그게 회색깔 트레이닝 바지에 그 검은색 티였는데 저를 이제 조종사로 만들어준 옷이라 생각해서 집에 박스로 이렇게 딱 모셔놨습니다. 실제로 입진 않으시는 거세요? 지금 이제 보관용. 자, 그럼 유열 씨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유열 씨, you quiz? 예스. 제가 지금 질문지 보니까 질문이 꽤 어려울 텐데 2006년 동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국내 유일 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 기관이자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려면 가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어렵죠. 자, 3초만 고민해볼게요. 드리겠습니다. 한서대학교의 헬리콥터 조종학과? 정답입니다. 근데 선물은 저희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고깃집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김유열한테 헬리콥터란? 김유열에게 헬리콥터란 일상? 저희가 사실 일상에서 헬리콥터보다는 비행기를 자주 보잖아요. 공항에 가도 비행기를 더 많이 보고. 근데 한서대학교 헬리콥터 조종학과에 들어오고부터는 학교에서 헬기도 많이 보고 또 헬기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지나가는 헬기를 보면 사진부터 찍고 또 어떻게 이제 비행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헬리콥터가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운항실습 과목을 진행 중인 비행교수 장재용입니다. 학생들이 미국 비행실습을 통해 취득한 미 연방항공청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에 국내로 복귀하여 국내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의 전환과 터빈 헬기 교육과정을 위해 운항실습 과목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진행할 플라이 레슨은 트래픽 패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여 교통장주가 되겠습니다. 교통장주란 비행장의 착륙을 위한 항공기가 순서를 배정받고 항공기 간의 분리를 통해 강화를 위한 최종 비행장 국지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비행 안전은 항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조종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비행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던가 항공기 사고 조사에 관한 방법, 그리고 휴먼 팩터, 그리고 항공 안전 문화까지 다방면으로 다양한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조종사들은 위험을 인지를 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조종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 기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의사소통,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애티튜드에 관한 것들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헬리콥터 조종학과의 김학윤 교수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항공기 정비나 시스템 또는 공학과 관련된 과목들인데 항공기 정비라든가 시스템 과목이 조종사 과정에 필요한 이유는 조종사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위험에 닥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항공기 시스템이라든가 정비에 대한 그런 과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전 점검이라든가 또는 비행 후 점검을 했을 때 조종사들하고 비행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어라든가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 자격증을 가진 조종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행기를 자기가 정비해서 탄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과목도 열심히 공부하면 더 안전하고 그러한 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의비행 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 교수입니다. 모의비행 실습은 학생들이 실제 항공기에 탑승하기 이전에 지금 앞에 보시는 이러한 모의비행 훈련 장치에 먼저 탑승을 해서 실제 항공기와 비슷한 그러한 환경 하에서 이착륙으로부터 그리고 다양한 기동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안전한 환경 하에서 사전에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비행 훈련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Fireflies are dancing all around. Move a little closer. Shooting stars and secrets in the dark. We are tonight. All you are and what you